라운드 2로 지금 검수완박으로 지금 국회에는 비상이 걸려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또 만장일치로 단장을 채택한다 했는데 이게 다 문제 제기가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힘 같은 경우는 뭐 결사적으로 막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양양자 의원이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편을 들으면 4대2가 돼가지고 바로 그렇게 3분의 2가 통과될 수가 있다. 통과가 되는데 본인이 뭐 쓴 글이다 의원실은 부인한다는데 거기 보면은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해놨더라고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 양양자 의원이 쓴 거는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양자 의원이 아마 그렇게 이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아마 뭐 지인들한테 의견을 구한다고 돌렸던 모양이에요. 이게 아마 유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박홍근 지금 원내대표 이야기는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이 최종 결심을 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양양자 의원이 쓴 문건에 보면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은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당리당 이야기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검수완박 할 경우에는 국민의 피해가 지금 당장 크다. 그리고 자신은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을 자기 정신 인생을 걸고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 원칙론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인이 최종 결심은 안 했다고 쓰지는 안 했다고 지금 그 민주당은 내심 안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그 언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정치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연인 양양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만약에 양양자 의원이 만약에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저는 그 대책이 뭔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 흘러나온 거 보니까 다시 양양자 의원을 빼고 다른 무소속 친여 무소속을 꼽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민주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지금 그 무소속 의원의 사보임은 결국은 국회의장이 지금 그 허락해야 될 문제인데 말 그대로 그게 꼼수잖아요. 그게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박병석 의장은 그 정도는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그 첫 번째 허들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 외국 방문을 지금 이제 보류했습니다. 네, 보류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시간을 더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항주장에 볼 때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이렇게 이 정권 바뀌기 전에 이걸 갖다가 완결해야 된다 하면서 이름 밀어붙이고 있는데 반대가 뭐 참여연대 민변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미 저는 물 건너 간 일인데요. 이 저거를 그러면 대법원도 지금 어제 부정적인 게 15개다 했고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고 민변 참여연대 같은 의원들도 다 저러고 정당이나 이런 어떤 공소 정당들도 반대하고 근데 저걸 밀어붙이는 거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민주당 내부의 히스테리 정세가 연장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윤석열로 한동훈으로 이제 한동훈은 그 이후의 일이지만 상징되는 이 사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친이재명 진영에서 저걸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청와대는 이 부분을 바라보는 게 흔쾌할까라고 봤을 때 문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 뭐 괜찮다지만 이번 기회에 이걸 너무 자극을 시켜서 윤측 새 정부로부터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옳은 건가에 대한 아마 조금 이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진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저게 이제 강경파 집행부에 의해서 원내대표나 뭐 비대위원장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강경파들이 뭐 박주민이나 앞장서서 저걸 몰아가고 있는데 첫째는 제가 봤을 때 물리적으로 5월 3일 날 문이 방망이를 두드리는 걸 맞추지 못할 거야.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편안하게 통과돼야 가는 건데 그까지 과정에서 함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5월 3일 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저걸 놓쳐버리고 하면 그러면 저게 나중에 윤이 돼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윤희 거부권을 행사하면 200표 이상을 밀어붙이는 것도 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검수완박을 미는 것이 윤 정권이 인수위 때 헤매고 있는데 그걸 살려주고 한동훈 또 임명을 갖다가 정당화시켜주고 실제로 그게 실익 통과되어서 검수완박이 관철될 실익도 없어지고 오히려 또 검사들이 이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빨을 바득바득 잡아가 창고 넣어놓은 서류들을 다 꺼내서 대장동부터 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놈들 같으면 이거 여기는 놈이라고 좀 표현을 써야 됩니다. 놈들 같으면 이걸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러니까 정권을 뺏기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검수완박 이게 통과되고 5월 3일 이 국무회의 법안이 공포가 되더라도 네.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법을 가지고서 네, 그렇죠. 얼마든지 수사를 검찰을 수사를 할 수 있죠. 있다는 네. 이야기. 그래서 네. 실제 이 실익 면에서도 이 법이 통과된다 해서 이 얻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하물며 그 지금 문 대통령도 이 검찰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네.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 그렇죠. 네. 국민의 뜻을 살펴야 된다. 이 말은 시기 지금 내용이라든지 시기 문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뭐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간다. 사실 법률에 되고 그래도 법률로 그거를 만들려 가면 국민들한테 꼭 여론조사가 이것이 뭐 필요한 건 아니어도 적어도 한 60% 이상 동의를 해도 나머지 반대 한 30-40%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층의 어떤 그 법률론이라든 법의 불이익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인 자세죠. 근데 지금 검수완박 이 논쟁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반대가 더 많단 말입니다. 사실 반대가 많은 법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진짜 국민이 절로 보이는 거죠. 오만하면 극치죠. 자, 한번 보세요. 사실 지금 이 정권의 탄핵 때도 내가 노사하는 이야기예요. 탄핵 때도 그때 적어도 대통령이 국민을 뽑은 탄핵을 물에 붙이려고 그러면 80-90% 정도, 맥시멈 그래도 한 90%, 최소 80% 나와야 되는데 그때 한 7, 8 정도가 맥시멈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재인 정권 뭐 헌재에 두고 합헌을 내렸더라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검수완박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법률이 힘이 실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한 게 왜 그런 민주당이 이걸 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 검수완박과 더불어 지금 서울시장 공천 문제가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역시 지금 민주당도 보면은 뭐 어떻게 무슨 논쟁이 벌어졌는지 두 사람 공천 배제시키고 박영선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뭐 공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정상적인 이 판단으로는 설명이 안 돼. 딱 하나만 갖고 설명이 가능한 게 당내 지금 헤게모니 투쟁이다. 헤게모니 투쟁이 되고 이 두 진영이 지금 요 검수완박 문제에 있어서는 뭐 대립 관계가 아닌데 서울시장 요 관계에서 놓고 본다면 검수완박에서 강경한 노선을 가지면서 이 송영길 논쟁 공천 뭐 서울시장 논쟁에 두고 이게 파가 나눠지는 거 보면은 한편에서는 헤게모니의 어떤 투쟁의 민주당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해서 당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방선거에 대한 패배주의가 깔려있다 이런 말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질 건데 검수완박 하나하나 질 건데 지금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방선거에 이 성패에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그러고. 아니 근데 그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패배주의에서 비롯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앞서 1라운드에서 이야기했던 게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민주당이 검수완박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인 묘유를 파는 식으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국민이 저는 펼쳐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73%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집, 고집, 독선 이런 부분들만 잘 하려면 충분히 반전이 될 수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걸 해서 스스로가 정치적인 족쇄에 묶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가장 큰 문제가 이 정권 교체기에 왜 이걸 서두르냐는 겁니다. 시기가 첫 번째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2020년에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했으면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는 거의 지금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차근차근 했으면 할 수 있었죠. 그때 안 하다가 왜 지금 와서 합니까? 그리고 지금 절차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70년 동안 형사사법 체제가 유지되어 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럼 이걸 바꾸려고 하면 최소한 70년 아니라 하더라도 7개월 정도의 노력 아니면 그 정도 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걸 통해서 공청회도 하고 대안 모색도 하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대안 자체도 지금 없어요. 대안을 안 만들고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3개월 유예하고 유예하는 동안 뭐 하겠다는데 그게 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수사청만 만들 것인지 한국 FBI를 만들어서 가면 이거는 법무부 장관으로 할 건지 민주당은 지금 법무부 장관 쪽으로 법무부 쪽으로 주는 걸로 했다가 지금 한동훈 내정되는 거 보고 아뜨거라 지금 또 터닝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재명 상임고문 그리고 또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걸 지금 강하게 주도하고 있는 최강욱, 김용민 이런 강경파 의원들이 사실 검찰하고 척이 많이 지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한포리 정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안인데 문제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면 우리 항 소장님 말씀처럼 모든 시나리오 된다 하더라도 들뚱말뚱한데 지금 허들이 너무 많아요. 앞서 우리가 맨 처음 첫 번째 허들이 생각지도 않은 양양자원에서 먼저 불거졌고요. 그리고 박병석 의장이 지금 해순방하고 눌러앉았잖아요. 저는 박병석 의장이 안 간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가는 걸 가면 이걸 지금 그럼 민주당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 정치 인생의 마지막 가장 큰 중요한 정치적인 국면에 지금 있기 때문에 본인이 허수아비가 되지 않는 어떤 식으로 이걸 중지해서 타결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저는 만들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설사 국회를 통과한다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국회 시간이라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본인이 과연 이걸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앞서 본인의 이해관계하고 또 그 맞물려 있는 정치적 프레임이 짜여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이 지금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인이 작년 초반에 이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 됐을 때 본인이 뭐라고 했으면 검경수사권 조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도 안착돼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넘겨주면 중대범죄수사 반부패 수사 역량 문제 생긴다. 그랬고 속도조절을 하라고 했는데 1년 사이에 가면 그게 바뀌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진영간의 대립과 갈등이 큰데 본인이 마지막에 그걸 갖다가 손들어주고 간다? 본인의 그 정치 인생에 진짜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쉽게 손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제 냉정한 이성을 찾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영식 소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60% 찬성을 받더라도 그 40%를 설득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이 반대가 높은 법안을 밀어붙인다. 지금 정부화 시대에 국민들의 그 여론이라는 게 아주 무섭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 정부화 시대 이전에 몇몇 유수 언론에서 막 프레임을 몰아나가고 막 거기에서 전부 다 이렇게 이 생각이 이렇게 모아져서 이 그런 여론조사를 어쩌면 말하면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갖다 겸허하게 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출범했는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겨레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0.73% 다시는 이제 우리는 절대 서지 말아야 한다. 그거는 기억은 하더라도 우리가 젖잘사로 해가지고 정권 재창조 실패한 통렬한 반성을 우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마치 이긴 사람들처럼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와
그래도 1600여만 표의 어떤 국민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국민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거하고 172석 이야기를 세 번째 했어요. 172석을 정말 책임 있는 어떤 주체로서 이 당으로서 공당으로서 해야지 172석을 잘못 써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 구구절절이 다 옳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이 검수완박이 임하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게 저는 만장일치로 의총에서 됐다 할 때 좀 이상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50% 최소한 50% 정도 이 현재의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이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데 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도 좀 반대면 반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래야지. 근데 만장일치란 표현 자체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면 아마 이게 이제 결론은 나오겠죠. 결론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 언론중재법처럼 뭐 그 방향은 뭐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반대하는 모든 언론과 모든 이 진보 보수 단체들이 반대하는 그걸 갖다 밀고 갈 수는 없죠. 지금 이것도 지금 비슷한 양상에 빠졌다고 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